사회자산을 쓰면서 뭔가 많이 생산하고 뭔가 많이 나누고 교환하고 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게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회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네, 박사님 그럼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 말고 경제,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 그 다음에 환경적인 변화를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지속 가능 발전의 사회적인 측면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먹고 쓸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사람이 혼자 노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노동을 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얼만큼을 쓰고 얼만큼을 남겨서 다음 세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얼만큼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눠서 쓸지 혹은 바꿔서 쓸지 하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제 환경, 경제, 사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용어 이코노미 자체에도 사실 오이코스는 집을 나타내지만 노모스는 그리스어보다 전에 이집트어에 보면 수로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경작지를 노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판을 노모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들판은 뭐냐면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뭐든지 다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을로 나가거나 들판으로 나가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규칙이나 제도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를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코노미,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이미 사회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을 환경, 경제,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때 경제는 뭐냐, 그 경제가 뭐길래 사회랑 이렇게 뜯어서 생각을 했냐, 이렇게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1700년대 중반 혹은 후반에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근대 서구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한정된 경제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 경제, 그 다음에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나가서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을 정하고 물건을 교환하는 일, 그걸 경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경제로 봤을 때 다른 부분에 있는 것,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생산해낸 걸 어떻게 골고루 부족함이 없이 나눌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배의 형평성 혹은 정의, 공정성 이런 개념을 할 때 우린 그거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거다. 하나는 한쪽에서는 개인이 내가 팔지 살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공동체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누구에게 더 갈지 덜 갈지 하는 문제를 합의를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시장하고 광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균형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에 그 전문가들이나 혹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17개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중에 따져보면 빈곤퇴치가 첫 번째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도시를 어떻게 잘 만들지, 자연 생태를 어떻게 만들지, 집을 어떻게 잘 만들지, 이런 것들이 17개가 있는데, 대개 나눠보면은 사회적인 문제 혹은 환경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 자연 환경하고
생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장이라든지 일자리 문제에 관한 것들, 이렇게 구별을 대강 지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환경, 경제, 사회가 한 통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생각을 할 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본다. 환경 축, 경제 축, 사회 축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경제 축에서는 성장, 사회 축에서는 통합, 인클루시브니스라든지 우리 포용적이라든지 혹은 포괄적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건전성 이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는 활력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적인 발전이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보는 시각을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경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상향으로 발전해 가는, 향상돼 가는 거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지속가능 발전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질문보다는 지속가능 발전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다 혹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에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하는데 왜 환경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될까요? 라고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의 사회적인 부분이 왜 상대적으로 뒤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하는 거를 일상적으로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회 현상이 뭔지, 경제 재민의 현상이 뭔지 이걸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게 환경이 부각돼 있고 사회가 빠져 있다거나 혹은 경제는 관리돼야 되거나 통제돼야 되거나 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 지표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국내 총생산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 혹은 국내 총생산을 보는 방법이 이제 생산, 분배, 그 다음에 지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 한 가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환경이나 사회적인 자본을 얼만큼 활발히 쓰고 이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활발하게 자연자원이나 사회자산을 쓰면서 뭔가 많이 생산하고 뭔가 많이 나누고 교환하고 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성장이 일어나는데 GDP가 커지는데 이게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회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을 생산하다가 100을 생산해서 10배나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게 늘어났다는 거지, 그 결과가 곧 골고루 다 나눠진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GDP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심장 박동수 맥박을 세주는 그 숫자하고 크게 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천천히 뛰고,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적일 땐 더 많이 뛰고, 그거를 나타내주는 지표나 혹은 숫자 같은 거지 그거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려면 저 사람 맥박이 빨리 뛰어, 천천히 뛰어, 아니면 안정적으로 뛰어, 그 다음에 급하게 뛰었다가 천천히 뛰어,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지표 가운데 중요한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GDP를 보고 GDP가 늘어나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GDP가 늘어나면 적어도 사람들이 자연자원이나 사회자원을 활발하게 쓰고 생산을 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리듬은 유지가 되고 있구나, 혹은 점점 잘 커져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환경 생태 용량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가치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지 그 밖으로 가는지에 관한 문제는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국민 행복지수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또 이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거는
히말라야에 있는 산 중에 인구 한 70만 정도 되는 왕국의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1970년인가 80년에 UN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우리 왕국은 GDP보다는 국민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을 사회 경제 발전의 지표로 삼겠다라고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인가 80년대는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기존의 고도 성장 끝에 가서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발전이 가능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던 시기였는데 저 시골 산중에 왕이 나타나서 우리는 국민 행복 지수를 지속 가능성의 근거로 삼겠다라고 해서 절반은 웃고 절반은 아주 신선하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국민 행복 지수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탄의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그 패널이 있어요. 조사 대상들이. 그래서 국민 행복 GNHC라고 하는 국민 행복 위원회가 있어요. 부탄에. 그 위원회에서 매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면담을 해요. 그 대상들을. 그래서 당신은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족하고 웃으면서 보냈습니까? 얼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시간을 썼습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질문지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생활했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GNH라고 하는 지표를 하나 만들어요. GDP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되는 활동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GNH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를 묻고 거기서 온 그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GNH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더 목적에 지속 가능 발전의 목적에 확실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국민 행복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럽 사회에서 GDP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지표들을 찾아보자라고 할 때 참고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있죠. 네.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해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교환하고 바꾸고 화폐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라는 시각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에서 일어나는 나누는 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바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분배를 이야기를 두 개가 따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같이 가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혹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길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환경 쪽에 관련된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환경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서 남용되고 오용된 거였으니까 가치하고 가격은 다르지만 환경에다가 가격을 붙이면 예를 들면 탄소세를 매기거나 환경세를 매기거나 혹은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문제를 아까 말한 것처럼 말단에서 대중적으로 열이 올랐을 때 그냥 열만 내려가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열이 안 오르게 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생태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생태경제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가끔은 좀 지나칠 때도 있지만 환경경제학하고 생태경제학은 일반적인 시장경제학하고 사이의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따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본으로 사고 팔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도시를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앙리 르페브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면서 도시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어야 된다.